지금부터는 우리가 교육과정론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좀 보아 나갈 거예요. 교육과정 자체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론적인 부분, 실제적인 부분 이런 거 모두 다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두시고 이제 중요한 건 이 교육과정론을 통해서 뒷부분에 5개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의 기초를 마련하고 그 강론 파트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좀 더 맑은 정신으로 또 보고 듣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무리 총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교육과정론. 자, 우선 교육과정론에 관련돼 있는 거에서 물론 이렇게 우리 시험 범위인 누리과정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들에 집중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과정 유형 분류라고 하는 내용들부터 먼저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유형을 분류할 때는 다음과 같이 4개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에서는 학문 영역을 그러니까 누리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영역을 나누는 게 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체제도 또 도입하고 있죠. 예를 들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서 유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지식의 대상이 되는 형태의 얘기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쓰는 형태의 내용들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예컨대 뭐 다른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지만 사회관계의 사회과학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얘기들로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교육과정, 교육활동 안에 인간의 자아실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따진다든지 교육활동 안에 예컨대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따진다든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나갈 때 쓰는 형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도 나올 수 있고 관련된 이론들도 쭉 분화되어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의 사상적 배경은 앞에서 얘기했던 본질주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름하여 문서화된 교수 요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것들을 큰 틀 안에서 마련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죠. 근데 이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예컨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외운 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창의력이나 사고력 증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 수 있어요. 자,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넘어왔네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일단 정의부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정의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학교의 지도하에 학습자가 갖게 되는 모든 경험. 핵심 개념으로 들어와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경험은 경험이 돼 어떤 경험을 강조하느냐? 학교의 지도하에 라고 하는 경험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사상적 배경에 해당되는 것에서 뭐와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보주의와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진보주의와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유아들이 사회생활의 적응성을 해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아동중심, 흥미중심, 생활중심 교육과정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는 얘기로도 정리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큰 틀 안에서 보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용주의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이라고 여겼고, 교육이 현실생활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뭐 우리가 욜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 준비보다는 현재 생활을 강조하는 형태, 그 현재 유아들이 갖고 있는 흥미와 요구를 중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유아들에게 길러줘야 되는 능력이 개인적인 성장, 이거는 뒤 개념이에요. 성장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험의 재구성 과정과 반성적 사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제 해결력이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는 학교에서
원래 개념은 학교의 지도하에 학습자가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게 개념이 확장되다 보면 학교의 지도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유아들이 갖게 되는 경험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잠재적 교육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진보주의적 입장에서 했던 것을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나오고 있는 형태의 내용이 바로 뭐가 있냐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이제 대상은 지식을 중요시 여기고 방법은 진보주의 경험 중심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융합적인 형태의 내용이고, 그 융합적인 형태의 내용을 해낸 사람이 바로 브루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흥미 위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냐를 얘기를 하고, 그 지식 개념을 규정지어서 이름하여 뭐라고 규정을 하게 되냐면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용어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기본 개념이고 이름하여 기본 개념, 핵심 개념, 아이디어, 원리 이런 것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과정 안에서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기쁨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육 목적의 이 말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체계적인 지식의 구조 획득과 탐구 능력을 길러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바로 내용 조직이 나왔죠. 자, 내용 조직의 이름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나선형 조직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이죠. 그 나선형 조직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타일러가 얘기하고 있는 계열성과 계속성, 통합성이라고 하는 거를 브루너는 나선형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혹시 정의를 내려봐라라고 하면 여기에요. 교과에 담겨있는 기본 개념을 학습자의 사고방식에 알맞게 가르치면서 학년의 진전에 따라 점차 심화하고 확대된다. 사실 우리가 2020 개정에서는 그게 좀 사라지게 되는데, 그 전에서는 3세, 4세, 5세의 세부 내용의 진술을 좀 살펴보면 그 내용들 간에 계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나선형적인 형태의 조직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들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학교의 지도하에 학습자가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 얘기를 했었으면, 정의를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갖게 되는 모든 경험, 뭐가 빠져요? 학교의 지도하에라고 하는 말이 빠지게 되죠. 여기서 학교 생활 중에 학교 경험에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뜻한 것에서 그 의도성을 빼게 되면 바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계획 의도가 없는데도 갖게 되는 모든 경험들을 포함해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내용이 그 다음 줄에 나오는데요. 도대체 왜 학교의 지도하에라고 하는 말을 빼면서도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이 부분 실존주의와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개인의 자아 실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 실현을 해내기 위한 형태의 내용 안에서 로저스와 같은 사람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진실성, 무조건적인 존중, 긍정적 정확하고 공감적인 이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학습자에 대한 존중, 공감적 이해, 애정 등을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더라? 잠재적 교육과정과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사조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이런 표들은 한번 좀 이렇게 눈에 익혀두고 줄줄줄줄줄 나올 수 있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교육과정의 유형 분류의 두 번째에서 의도성 여부에 따른 분류 체계를 좀 보아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 의도성 여부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통 이제 표현을 하게 될 때 의도한 부분이 성과로 나오느냐, 표현이 되느냐, 성과로 나오느냐 등에 대한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표면적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의도한 것이 있느냐, 표현되었느냐, 그다음에 성과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서 아시는 분들은 구분이 되실 텐데, 표면적 교육 과정에 관련된 부분은 의도해서 표현해서 성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잠재적 교육 과정은
이름하여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뭐라고 하냐면 숨은 보이지 않는, 계획되지 않는, 기대되지 않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의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수업이나 학교의 관행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으나 성과로 얻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영교육과정, 아이즈너가 얘기한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생기는 학습의 결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는 형태의 내용이죠.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성과로 얻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바로 영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미나 정책을 쓴다던가, 이게 사실 한국교육사와 연결이 돼서 우리 일제시대와 관련되어서 우미나 정책을 쓴다던가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형태의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영교육과정으로 설명하는 형태가 있다.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 양극화 때문에 더 재해석되는 여지가 있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 내용이 을 비교한 게 그 아래 표에 있습니다. 요 아래 표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제가 그 수업을 통해서는 좀 짧게 임팩트 있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읽어가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듣고 이게 뭐더라 조금 시간 내서 봐야지, 그래서 한 줄 쭉 읽고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지만 알아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재개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재개념주의는 기존의 교육과정 개념을 비판하면서 이제 파이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건데, 새로운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니까 reconceptu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교육과정을 개념을 학교 밖의 사회 문제와 관련지어서 파악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만약에 다문화 교육,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 뭐로 설명을 하는 거냐? 재개념화 혹은 재개념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던 사람이 파이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변혁적 접근, 다문화 교육에서 변혁적 접근이나 이런 얘기할 때 나왔었던 형태의 내용들이죠. 경제, 정치, 문화의 재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교육의, 그리고 특히 우리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3차 교육과정이 빠르게 개정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거 물어볼 때 다 재개념주의입니다. 유아교육은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사회 정치적 요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미 이것에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출제가 한번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용어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습니다. 자, 좀 낯선 개념일지 몰라도 확인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건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고, 그 전에도 물론 6차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보편화되어서 이미 상식화되었던 형태의 내용이에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교육과정의 운영의 수준, 운영의 주체 수준에 따른 거,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그리고 유치원 수준 교육과정 등으로 구분되는 형태의 내용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는 어디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단위 유치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배경이 굉장히 긴데,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각 단위 유치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핵심이었고, 그 경쟁력을 갖추는 이유는 교육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1990년대 말과 2010년도 초반까지, 2000년도 후반과 2010년도 초반까지 어떤 논리들이 쭉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논리들을 극복하고, 오늘도 포털 사이트에 떴던데 처음 학교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유치원 교육을 이제 더 강화하고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 유치원 내에서 효율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이 교사들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치원 수준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형태의 내용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놓는 게 필요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외워야 돼야 되는 건, 첫째, 교육의 효율성 제고, 둘째, 교육의 적합성 제고, 셋째,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신장, 넷째, 교육의 다양성 추구, 다섯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구현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역 수준 교육 과정에서 우리에게 물어봤었던 형태의 내용들은
국가 수준과 유치원 수준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지역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에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느냐?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주체. 이거는 시도별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실천 중심의 장학자료. 장학 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장학 활동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게 사이버 장학에 해당되는 얘기, 컨설팅 장학 등에 해당되는 얘기로 시험 문제화되어서 출제가 되었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수성과 유아들의 실정, 유아의 실체에 알맞게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일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 특히 2020 개정에서 이 부분을 다시 건드리고 있고, 2020 개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해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첫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성격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모두 추구한다. 또 궁극적인 목적에서 전인적 성장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역시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하는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교사론에서 배웠던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그래서 동반자적 관계를 부모와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치원 평가를 지역 수준에서도 계속 실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죠.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지 유지와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질적 기회 균등의 보장이라고 해서 교육의 평등성을 얘기할 때 기회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 이 세 가지 형태, 기회의 허용적, 기회의 보장적, 이거 다 확인해 두시고 가져가셔야 되는 형태의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획일적인 운영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하고 있다. 이게 지양도 키운다는 게 아니라 그닥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교육과정 운영의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 유형 분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